네, 안녕하세요. 민지쌤입니다. 오늘 문학 시간이에요. 오늘도. 자, 우리 벌써 만세전을 세 번째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앞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했었는지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에 이제 PPT를 보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은 전체 본문 안에서 중에서도 전체 본문이 이 정도 내용이었다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교과서에 수록된 위기 부분만 한번 보는 걸로 이야기를 했었죠. 위기 부분에서 총 이 사람이 3번의 수모를 겪는 사건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거를 위기 1, 위기 2, 위기 3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죠. 우리 첫째 시간의 위기 1 부분에서는 목욕탕 안에, 관부연락선 안에, 배 안에 있는 목욕탕에서 일본인들끼리 대화를 하는 걸 듣고 우리 조선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당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위기 이 부분에서는요. 내가 이제 직접적으로 수모를 겪게 되지. 갑자기 나는 아무 잘못도 한 적이 없는데 짐을 조사해야 된다는 형사를 따라서 배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수치심도 느끼고 굉장히 모멸감도 느끼고 무력감도 느끼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됐어요. 혹시 지금 점심시간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너무 영상이 시끄럽게 들리진 않을지 모르겠네요. 밖에 친구들이 이제 떠들고 있어서 좀 양해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볼 위기 3 부분을 미리 스포를 좀 하자면은 이제 이 사람이 결국에 우리 앞부분에서 어제 봤던 부분 여기 한번 볼까요? 어제 봤던 부분 여기까지가 우리 위기 2 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결국 이 형사, 걸자라는 이 형사를 따라서 화나는 걸 꾹 참고 결국에는 따라 내려섰다. 요 부분까지가 우리 위기 3 부분이었죠. 그래서 따라가서 뭘 당하냐면 이 사람이 형사들에게 무단 검문을 받아요. 무단 검문을 받고 굉장히 서러워서 나중에 배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찬찬히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 전에 인물부터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인물은 총 3인물이 나와요. 나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무단 검문하는 형사가 3명이 나와요. 이제 아까 나를 데리고 가는 학생복을 입은 형사가 있고요. 양복을 입은 형사가 있고 인버네스, 망토같이 생긴 남성 상의의 한 종류 이름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입은 형사 3명들이 갑자기 나를 무단 검문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본문으로 가서 읽어볼게요. 여러분 교과서 182쪽이에요. 자, 이 부분이 좀 긴데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부터 읽어볼게요. 배에서 내린 나는 학생복 입은 형사와 함께 인버네스를 입은 형사 그리고 양복에 외투를 입은 형사를 만나게 된다. 그들은 나에게 하루 묵고 갈 것을 강요하지만 나는 유치장에서 욕을 볼 것을 걱정하며 거절한다. 굳이 이 사람들과 뭐 하루 같이 있겠어 유치장에서.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 거죠. 그러자 그들은 그곳에서 나의 가방을 연다. 자, 여러분들 분위기를 좀 보고 싶으면 오른쪽 그림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자기의 가방이 막 다 파헤쳐져가지고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 거 가방을 열어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 검문을 당하고 있지. 굉장히 사실 생각만 해도 좀 수치스럽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어린아이 관 같은 정방형의 정사각형의 트렁크를 유리창 그림자가 환히 비치는 화물 쌓인 밑에다가 열어두고 들쑤시는 동안에 그 옆에서 인버네스를 입은 형사를 말하는 거죠. 조그만 손가방을 조사하고 앉았다. 나는 이 편에 늘어니 서 있는 학생복 입은 자와 함께 두 사람의 내 손길만 내려다보고 섰었다. 큰 트렁크를 맡은 자는 지금 양복 입은 형사가 큰 트렁크를 맡았나 봐요. 잠깐 수석수석하여 보더니 그 위에 얹어놓은 양복이며 화복들을 일본 옷을 우리가 화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손에 잡히는 대로 휙휙 집어서 내 옆에 선 형사에게 주섬주섬 던져주고 나서 그 밑에 깔렸던 서류 뭉텅이와 서적 몇 권을 분주히 들척거리고 앉았다. 이 사람들은 약간 요런 거 서류 뭉텅이와 서적 이런 거를 좀 주의 깊게 검열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눈치챌 수 있겠네요. 지금 일제시대잖아. 분주히 들척거리고 앉았다. 조그만 트렁크 속에서 소득이 없었던지 그대로 뚜껑을 닫아서 옆에 놓고 인버네스도 다시 큰 가방으로 달려들어서 들여다보고 앉았다가 양복쟁이의 분부대로 서적을 하나씩 들어보아가며 일일이 책명을
수첩에 기입하며 앉았다. 가방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형사의 내 손은 1분, 2분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로 움직인다. 나는 또 무슨 망령이나 부리지 않을까 불안과 의욕을 가지고 전광, 그러니까 전등의 불빛에 벌겋게 번쩍이는 양복쟁이의 겹밤을 노려보고 섰었다. 자, 얘들아, 지금 우리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이런 불합리한 일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굉장히 수치스럽게 내 가방을 열어 제끼고는 내가 뭐 죄인인 마냥 가방 검사를 당하고 있어요. 이때 내가 주인공, 우리가 이인화라면 어떤 심리를 느꼈을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이 이인화가 느꼈을 심리가 곳곳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따 정리를 하겠지만 미리 한번 조금씩 이제 표시를 해가면서 본문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읽은 부분에 한번 나와 있죠. 이 사람이 어땠냐면은 자기 가방을 막 들쑤시고 있는데 불안과 의욕을 느꼈대요. 그리고는 겹밤을 노려보고 섰었다. 우리 요게 이 사람이 지금 느끼고 있는 첫 번째 심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잘못한 거 없지만 내 짐을 막 들쑤시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도 들죠. 그리고 혹시 뭐 이상한 거 걸리는 거 아니야? 라는 괜한 의심도 들고요. 그리고 분하기도 하니까 노려보고 서 있는 그런 심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일단 이렇게 표시를 하나 해두고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8눈과 4개의 손은 앞에 뉘어놓은 트렁크 한 개의 모든 정력을 집중하고 1초간의 빈틈없는 극도로 긴장했으면서도 8입술은 풀로 붙인 듯이 아무도 입을 벌리려는 사람이 없었다. 절대 침묵이 한 칸통쯤 되는 컴컴한 골짜기에 미룬같이 가득히 찼다. 얘들아, 분위기를 상상해보니까 어때요? 한가하고 여유롭게 가방을 이렇게 슬슬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금 극도의 긴장감과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침묵 속에서 그런 긴장 속에서 지금 가방 검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뒷부분을 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뒷부분을 보면은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비릿한 해기를 품은 차디찬 저녁바람이 귓가로 솔솔 지날 때마다 바삭바삭하는 종잇장 구기는 소리밖에 나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우리 바람 부는 소리, 이런 소리 굉장히 사실 평소에는 잘 못 느끼는 소리잖아. 근데 너무 얼마나 적막하고 긴장했으면은 바람 부는 소리가 종잇장 구기는 소리처럼까지 들렸대요. 그리고 그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대. 굉장히 적막하다라는 얘기지. 그보다 큰 배에 짐 실는 인부의 소리도, 잔교 밑에 와서 부딪히는 출렁출렁하는 파도 소리도 아마 이 네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소리조차 들리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짐조사에 열중하고 긴장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표시해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분위기인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매우 잘 안 보이니까 여기 적을까요? 매우 긴장되고 적막한 분위기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짐이 발치고쳐고 있어요. 자, 무겁고 찌뿌드드한 침묵 속에 흐릿한 불빛에 쌓여서 서고 앉고 하여 꾸물꾸물하는 양이 마치 바다에 빠진 시체를 건쳐놓고 검시나 하는 것 같이 처량하고 비장하며 엄숙히 보였다. 어떤 분위기와 느낌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시체를 건져놓고 그거를 검사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의 느낌이래요. 자, 그러나 그것도 잠시고 1분, 2분, 3분, 5분, 10분 시간이 갈수록 나의 머릿속은 귀와 반비례로 욱신욱신해졌다. 여기에서 또 이 사람의 심리가 드러나네요. 우리 두 번째 심리 한번 표시해 봅시다. 여기 보면은 왜 이렇게 갑자기 귀와 반비례로 욱신욱신해졌을까? 뒤에 계속 보면 더 알 수 있어요. 그 세 사람이 일부러 느럭느럭 하는 것은 아니건만
빼앗아가지고 내 손으로 하고 싶을 만치 초초했다. 초초했다라는 건 초조했다라는 말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참다 못해 시계를 꺼내들고, 자, 이 사람이 지금 두 번째 심리는 초조했대. 이유가 뭐냐면 배 놓칠까봐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곧 배가 떠나는데 배를 놓치면 이 사람들과 계속 같이 있어야 되고 나의 일정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굉장히 초조한 심리까지 느끼고 있죠. 나는 참다 못해 시계를 꺼내들고 인제는 2분밖에 안 남았어. 난 갈대요 하고 재촉을 하였다. 그제야 양복쟁이는 눈에 불이 나게 놀리던 손을 쉬고 서류 뭉텅이를 들어배면서 이것만은 잠깐 내가 갔다가 보고 댁으로 보내드려도 관계없겠지요 하고 일어선다. 나는 언하에 쾌락하였다. 왜? 사실 그 속에는 집에서 온 최근의 편지 몇 장과 소설 초고와 몇 가지 원고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애를 써서 기록한 서류래야. 원래 나에게는 사회주의라는 사자나 레닌이라는 내자는 물론이려니와 독립이라는 독자도 없을 것은 나의 전공하는 학과만 보아도 알 것이었다. 이 사람 무슨 전공일까? 위에 보면 아까 소설 썼다 그랬잖아. 아마 문학 관련 학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지금 이 사람들이 왜 검사를 하고 있는지 알겠네.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사회주의, 독립운동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걸 검사하려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이나가 딱 봐도 지식인이고 유학 중인 걸로 보이니까 저 사람 혹시 사회주의 운동하고 있는 거 아니야? 독립운동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그 형사들의 의심을 샀던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검문의 이유 를 눈치챌 수 있겠죠. 형사들은 이런 걸 발견하려고 했나 봐요. 아니 설령 내가 볼셰비키에 관한 서적을 몇백 권 가졌거나 사회주의를 연구하거나 그것은 학문의 연구라 물론 자유일 것이요. 비록 독립사상을 가진 나의 뇌속을 X광선 같은 것이나 심사법,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투시하는 방법이에요. 알았다 하더라도 실행이 없는 다음에야 조사하기로 소용이 무엇인가. 이러한 생각은 나중에 한 것이지만 그 당장에는 하여간 무사히 방면대에 배에 오르게 된 것만 다행히 여겨 걸자들과 같이 허둥지둥 행구를 수습하여 가지고 나섰다. 그냥 이 사람은 빨리 이렇게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배를 탈 수 있고 무사히 풀려났다는 데만 안도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자기 소설을 가져가든 말든 일단 빨리 풀려나고 싶은 마음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짐을 가볍게 해준 트렁크를 두 손에 들고 어서 오르라는 선언에 꾸지람을 들어가며 겨우 갑판 위에 올라오자 기를 쓰는 듯한 경적과 말 울음소리 같은 기적소리가 나며 신경이 재릿재릿한 지닝소리가 교양적으로 호젓이 암흑에 쌓인 부두 일판에 처량하고도 요란하게 울렸다. 자, 얘들아, 지금 막 초조하고 막 수치스럽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러다가 이제 풀려나서 안도감을 딱 느끼면서 이제 배에 딱 탔어. 그 탔을 때 이인아가 도대체 어떤 심정을 느꼈을까 한번 추측해 보세요. 자, 옆에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힌트를 느낄 수 있겠지. 자, 이런 상황을 겪고 난 뒤에 갑자기 배에 오르고 이 바다를 보니까 갑자기 얼마나 마음이 허망하고 슬프고 황당하고 충격을 받은 그런 상황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느끼는 이런 감정들이, 심정들이 반영된 표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것도 좀 다른 표시로 한번 해볼게요. 예쁜 요색으로 해볼까? 자, 이 사람이 어떤 느낌을 느꼈을지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방금 여러분이 나와 있었죠? 구두 1판에 뭐야? 그 소리가 처량하고도 자, 여기 보면 처량하고도 요란하게 울렸다라고 돼 있죠. 소리가 뭘 처량하겠어. 그냥 뿌뿌 하는 소리지. 근데 이 사람이 듣기에 굉장히 처량하게 느껴졌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계속 읽어볼까요? 배는 소리 없이 미끄러져 벌써 2억 한 통이나 장교를 떨어졌다. 전송하러 온 여관 하인들이며 인부들의 그림자가 쓸쓸한 벌판에 벌판도 이 사람 눈에는 지금 쓸쓸해 보이나 봐. 성기성기 차차 조그맣게 눈에 띄고 잔교 위에서 휘두르며 가는 등불이 쓸쓸한 바람에 길어졌다 짧아졌다 한다. 여기도 쓸쓸한 바람.
자, 그래서 이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 지금 나의 심정이 반영된 표현들이에요. 이 사람 마음이 지금 쓸쓸하고 처량하고 뭔가 자기가 굉장히 하찮아진 것 같고 서럽고 이런 마음을 느꼈겠죠.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인공의 심리를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나는 선실로 들어갈 생각도 없이 으스름한 갑판 위에 찬바람을 쐬어가며 웅숭그리고 섰었다. 생각이 많겠지. 격심한 노역과 추위에 피곤하여 깊은 잠에 들어가는 항군을 소리 없이 암흑 속에 누웠을 뿐이요. 전시의 안식을 지키는 야광주는 여러분 잘 모르는 단어들은 옆에 확인하면서 읽어보세요. 벌써부터 졸린 듯이 점점 불빛이 적어가고 수요가 줄어가면서 깜짝깜짝 졸고 있다. 나는 인간계를 떠나서 방랑의 몸이 된 자와 같이 얼마나 충격받았으면 이런 표현을 썼겠어. 지금 인간계에 살고 있지 않은 뭔가 자기가 우리가 소위 뭐라고 하죠? 영혼이 탈탈 털린 느낌. 그런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으면 우리가 눈치챌 수 있겠죠? 그 불빛에 낱낱이 어떠한 평화로운 가정의 대문을 지키고 있으려니 하는 생각을 할 때 선뜩선뜩한 별보다도 점점 멀리 흐려가는 불빛이 따뜻이 보였다. 나의 머릿속은 단지 혼돈하였을 뿐이며 여기 대놓고 표현이 나왔네요. 머릿속이 단지 혼돈하였대. 그리고는 눈은 화끈화끈할 뿐이다. 우리 언제 눈이 화끈화끈해? 서러워가지고 눈물 꾹 참고 있을 때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을 때 그럴 때 눈이 막 화끈 시큰시큰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사람 머릿속이 복잡하고 곧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심리 상태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자, 외투 포켓에다가 두 손을 찌르고 어느 때까지 우두커니 섰는데 눈에는 어느덧 뜨끈뜨끈한 눈물이 비어져 나와서 얘들아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뜨끈뜨끈한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따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비어져 나와서 상기가 된 좌우 뺨으로 흘러내렸다. 결국에는 눈물을 흘리게 되네요. 찬바람에 산뜩산뜩 스며들어가는 것을 나는 씻으려고도 아니하고 여전히 섰었다.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자, 그래서 뒷부분 줄거리를 보면은 한번 여기까지가 우리 위기 이제 3부분이에요. 자, 이 이이나 주인공이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수모를 겪게 되는데 뒷부분에 보면은 결국에 관부 연락선을 타고 현해탄을 건너 부산에 도착한 나는 다시 기차에 올라 서울로 향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보고 듣고 겪으며 잘 몰랐던 식민지 현실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리고 이 현실을 또 무덤과 같다고 느꼈어요. 이 무덤이란 표현도 중요한데 다음 시간에 정리할 때 한번 볼 거예요. 서울 집에 도착하고 며칠 뒤 안에 결국 죽었네요. 그리고는 이 사람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이거 그래서 여로회기형 구조라고 이야기했었죠. 요것도 우리 정리하면서 다음에 볼 겁니다. 소설은 주인공이 경성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데서 끝난다까지가 결말이에요. 자, 우리 오늘 부분 읽었던 부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읽은 내용을 보면은 무당 검문을 받게 되지. 그래서 배에 올라서 눈물을 흘려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겪었던 어떤 사건들 그리고는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느꼈던 심리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보면은 우리 아까 다 했던 내용들이야. 가방을 조사할 때 분위기가 어땠냐. 여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양복정이 형사가 뭐 했는지 인버네스 형사가 뭐 했는지 학생부 형사가 뭐 했는지 구체적이 잘 몰라도 되고요. 그냥 어쨌든 가방을 조사했죠. 자, 중요한 건 뭐야.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이때 당시에는 사회주의나 독립운동과 관련된 서적이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했구나. 이런 조사가 시시때때로 일어났구나. 이 사람들 지금 형사들 이것 때문에 조사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 아까 분위기 봤었죠. 인부의 소리, 파도 소리도 듣지 못할 만큼 가방검사에 집중했는데 굉장히 적막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거 아까 교과서에서 확인했었죠.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당시 사회 분위기가 국가 권력에 의한 검열이 일상화되어 있던, 자유가 이렇게 억압되고 탄압되어 있던 이런 시대 상황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요. 그래서 가방을 조사할 때 분위기와 어떤 사회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추측해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트에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아까 내가 나의 심리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 사람 처음에 가방 검사하는 모습을 지켜봤을 때 우리 아까 심리 첫 번째 1번이라고 표시했었잖아. 불안과 의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형사를 노려보면서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라면서 불안한 심리와 화나는 심리를 지켜보고 있었죠.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시간이 1분, 2분 이렇게 가면서 가방을 조사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심리가 어땠냐? 머릿속이 욱신욱신해진다는 표현이 있었지. 바로 왜 그러냐? 내 손으로 검사를 하고 싶을 만큼 초조하다. 아까 교과서에는 초초하다라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초조한 심리로 바뀌게 되죠. 내 배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들어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의 심리가 이런 과정을 보이는구나 라는 것도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 노트에 정리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자, 뜨끈뜨끈한 눈물. 이 사람이 결국엔 마지막에 배 위에서 뜨끈뜨끈한 눈물을 흘리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열받겠지. 얼마나 열받겠어. 그지? 내가 조선인이란 이유만으로도 이런 식민지배 폭력에 대한 분노를 느끼겠죠. 내가 이걸 왜 겪어야 되는 거지? 라는 분노와 억울함. 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느껴야 되는 굉장히 서러웠겠지. 고독감과 슬픔의 감정도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사실 이렇게 불합리한 상황을 겪으면 반항하거나 됐으니까 이거 나중에 조사해라 라고 하면서 어디 항의하거나 지금 같은 뭐 국민신문고 막 이런데 인터넷 SNS에 올려서 항의를 했겠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야. 우리는 식민지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 현실 대응과 관련해서 굉장히 무력감을 느꼈기 때문이죠. 이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바로 이 사람이 뜨끈뜨끈한 눈물, 시원한 눈물 아니야. 뜨끈뜨끈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응어리가 올라쳐서 올라오는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자, 여기까지 우리 오늘 위기 3을 한번 봤는데요. 그 안에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으니까 이 내용들을 여러분 노트에 잘 정리를 해두도록 하세요. 자, 우리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위기 1, 2, 3 내용을 한번 봤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엔 아마 여러분과 직접 만나서 하거나 온라인으로 또 하게 될 텐데 이 전체 작품의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